아침에 먹어야겠다. 버터 먹으면. 버터에 밥 비벼 먹으면 안 돼. 그치, 탄수화물을 좀. 저 예전에 아침에 간장 계란밥 먹을 때 마가린이랑 그치, 옛날에 마가린이 안 좋은 거지. 마가린에다 밥까지. 나도 집에 기버터 있어. 아, 진짜요? 그때 먹으면 상이 안 나. 좀 빠지신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먹잖아.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방법이 바로 땅콩 버터, 아몬드 버터와 같은 버터를 활용한 버터 다이어트죠. 이 버터 다이어트는 연예계 스타들의 건강 관리 비결이기도 한데요. 특히 동안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엄정화 씨, 소유 씨, 강소라 씨, 엄지원 씨는 매일 버터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버터 다이어트 무작정 따라했다간 오히려 살이 더 찌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버터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 그 효능과 똑똑한 섭취법을 준비했으니까 먼저 구독 누르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뿜뿜! 매일 아침 버터 10g을 챙겨 먹으면 혈당도 내려가고 살도 빠집니다. 그 이유, 아침에 버터를 먹으면 공복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해서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지속해서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면 그 기능이 고장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고 몸속에 남은 혈당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혈당과 인슐린 자극이 거의 없는 천연 지방을 먹는 것이 좋은데 그게 바로 버터입니다. 지방은 혈당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지방 자체는 인슐린 분비를 거의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도 혈당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인슐린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거기에다 버터는 포만감도 줄 수 있는데 지방은 소화가 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소량만 먹어도 강하고 오래가는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높은 지방 함량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므로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할 수 있는데요.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포화지방 섭취량은 관계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오히려 수십 년 전 미국 심장학회에서 콜레스테롤, 즉 지방식이가 심장질환의 주범이라고 경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연구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공적으로 붙인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이죠. 버터의 주요 성분인 포화지방은 건강에 해로운 나쁜 지방이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양의 포화지방의 섭취는 호르몬의 균형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연 버터에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염증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버터가 어느 정도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럼 대체 어떤 버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바로 기버터입니다. 뿜뿜! 엄정화, 소유, 강소라, 엄지원 씨가 챙겨 먹는 버터도 바로 기버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리를 할 때 기버터를 사용을 해요. 내가 정말 좋은 지방을 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향이 이걸 넣으면 뭐든지 맛있어지지. 약간 그런 마법의 매직 같은 그런 느낌. 강소라 씨는 호밀빵에 기버터를 발라 먹으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도 했다고 하고요. 엄지원 씨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기버터를 녹여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버터 가운데 왜 유독 기버터를 챙겨 먹는 걸까요? 기버터는 단순한 버터와는 조금 다른데요. 기버터는 무염 버터에서 수분과 유당, 즉 락토즈죠. 그리고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제거한 버터입니다. 은은한 카라멜 향도 나면서 속도 좀 편안하고 생으로 먹기에도 부담도 적고 또 유당 불내증인 사람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일반 버터와 다르게 수분과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터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중쇄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쇄 지방산은 간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공복감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줄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연료처럼 작용을 해서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일정량의 기버터를 섭취한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 수치가 감소했고 항산화 수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터에는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챙겨 먹으면 배변 습관도 한결 좋아지고 가스도 덜 차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뿜뿜! 자, 그렇다면 기버터는 어떻게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기버터는 단순히 식용유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식단의 완성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의 기버터 한 스푼을 녹여 마시면 공복은 유지하면서 활력을 올리는 에너지 부스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빵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도 줄여줄 수 있고 에너지 지속 시간도 늘려줄 수 있고요. 달걀, 채소, 견과류와 섭취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아침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고소함과 풍미가 향상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마요네즈 대신 샐러드 드레싱 베이스로 활용해서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뿜뿜! 다이어트 절식이 목표일 때 아침에 공복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끼니를 폭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최대한 혈당을 낮으면서 에너지를 잘 섭취해 줄 수 있는 아침에 기버터에 아메리카노, 거기에 달걀에다가 소금, 후추 같은 거 살짝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아침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버터 고르는 방법과 먹는 양도 알려드릴 건데요. 100% 천연 우유 버터인지 합성 첨가물은 없는지 유기농 인증 제품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하루 섭취량은 10g 정도로 밥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평소에 지방 섭취 적었던 분들은 갑자기 화장실을 좀 많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고 설사를 하신다면 섭취량을 좀 줄여야 한다는 신호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버터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얼마 전에 아침 공복에 버터 한 조각,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혈당도 낮아지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 요즘 정말 다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또 두 지방은 성질이 약간은 좀 달라서 어떤 걸 먼저 먹느냐에 따라 효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똑똑하게 먹는 법 또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먼저 구독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복에 먹을 땐 올리브오일을 먼저 조금 드시고 그 다음 버터를 드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를 보호하는 거죠. 약간 오일로. 그러면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버터는 주로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화지방은 분해가 좀 어렵고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담즙 분비를 좀 더 촉진하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또 위장이 좀 자극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은 불포화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포화지방은 위 점막 보호 효과가 있고 포화지방보다 흡수가 조금 더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담즙이 적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복에 둘 다 먹고 싶다면 한 스푼의 올리브오일을 먹고 10분의 버터 한 조각을 먹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버터와 올리브오일 둘 다 먹는 것보다 내 체질, 목표, 또 소화력, 식습관에 따라서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다이어트 중이라면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뿜뿜! 버터는 동물성 지방인데 포화지방과 중세지방산으로 빠른 에너지 공급에 강해서 강력한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허기와 식욕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칼로리 섭취를 억제할 수도 있는데요. 과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버터가 과식 예방형이라면 올리브오일은 지방대사 회복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올리브오일은 식물성 지방으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혈당 급상승을 막아서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려는 신호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버터와 올리브오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버터, 저탄고지 또는 간헐적 단식 중인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좀 줄여가며 지방 섭취를 늘려서 지방을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식단.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몸은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케톤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케톤은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탄수화물이 고갈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버터가 케톤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흡수가 빨라서 에너지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원하시는 분, 또 체온이 낮고 손발이 찬 사람이나 근손실이 걱정될 때도 버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터가 이제 대사율을 높이고 빠른 단백질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버터는 공복보다는 식단에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위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속 부담이 훨씬 적고 탄수화물과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방의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줄 수 있는데요. 달걀과 같은 단백질 음식에 버터를 곁들이면 지방 흡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계란 2알에다가 커피,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집에 10g짜리 딱 버터 하나 녹여가지고 딱 그렇게 먹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저의 아침이자 이제 그 공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점심에 1시 먹을 때까지 쭉 계속 공복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많이 배고프거나 허기짐을 잘 느끼진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요거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위가 약하거나 공복 속쓰림 있는 분들 주의하시고요. 간과 담낭 기능이 약하거나 지방 소화 느린 분들, 담낭 수술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화 안 되고 좀 더부룩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혈중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이라면 버터의 추가는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먹는 것 중에 지방이 좀 많은 식단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거기다 더하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후에 단독으로 또 버터 먹는 것도 특히나 의미 없습니다. 에너지 과잉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탄수화물 대신해서 그냥 좀 더 먹는다는 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올리브오일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최근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 식단의 한 가지로 떠오르면서 정말 많이 또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뭐 동안이신 연예인분들, 뭐 한가인 씨, 유진 씨, 뭐 소유연 씨, 엄정화 씨, 최정은 씨, 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건강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체지방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항산화 물질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젊음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일반식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데요. 혈당 완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좀 더 부드럽게 흡수돼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나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고, 에너지를 지속하고 싶은 분이나 혈관 보호 작용이 좀 있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중인 여러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의 소량도 괜찮지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드시는 거, 공복에 섭취를 하면 포만감도 짧고 영양 흡수나 항산화 효과도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런 식단에 포함해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지방의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고 인슐린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나 뭐 이런 것들은 밥 먹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과 같이 먹었을 때 좀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채소, 견과류 등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세포의 손상을 막고 체내 염증도 완화될 수 있고, 이 올리브오일과 마찬가지로 식후에 따로 먹는 것은 좀 비추천인데요. 이미 소화가 진행 중이라서 추가 지방이 소화를 지연시키고 열량의 과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식사 때 같이, 중간에 또 요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식사할 때 조금 약간의 이제 야채들을 좀 사 두셨다가 그 위에 뿌리면 풍미도 되게 좋거든요. 내가 먹는 음식에 걔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같이 써서 같이 먹는 게 좋고, 내가 먹는 음식도 이만큼 먹었는데 얘 좋으니까 또 먹고, 자꾸 이제 이런 느낌으로는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뿜뿜! 그리고 이제 고르는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재료 표시를 잘 보는 게 좋고요. 유지방 또는 유크림이 80% 이상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 천연 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 버터, 식물성 버터가 적혀 있으면 이제 트랜스 지방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빼시는 게 좋고요. 수입 제품은 이제 한글 라벨을 좀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포장 앞면에 영어라고 버터라고 크게 쓰여 있어도 뒤에를 보면 뭐 마가린이라던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은 이제 최고 등급을 원하신다면 엑스트라 버진, 뭐 올리브에서 처음 짜낸 오일로 만들어져서 이제 풍미가 좋고 신선하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버터와 올리브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댓글 굉장히 잘 달아드리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먹어도 배가 고프고 조절되지 않는 식욕 때문인데 정말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근데 촉촉하다. 진짜 찐거 진짜 맛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무슨 재미난 사진을 보여줄 게 있다고 옛날에 불렀어요. 또 귀염둥이 시절 사진을 제가 또 오랜만에 보여드리려고. 이때가 사실 제일 귀여웠던 시절. 체중이 딱 1년 만에 진짜 15kg가 확 늘어가지고 키가 177에 85.8kg. 피부 보면은 막 뭐 이것저것 얼룩덜룩한 것도 많고, 그죠? 때가 최고네. 이건 또 약간 그 눈빛으로 살짝 정신 못 차리고 뽀빠맨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놀러 갔을 때 찍었는데 얘도 나 배 나온 거 알아가지고 내 배 맞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컵라면 하나 물 부어놓고 스팸 이렇게 퍼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항상 같이 먹었거든요. 술 자주 먹고. (71kg까지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운동하면서 좀 단백질 잘 먹어가지고 오. 74kg 정도? 아침 식사로 달걀 2개를 꼭 먹었어요. 뿜뿜.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달걀은 한 알에 60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거의 갖추고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가성비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 덕분인데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먹어도 배가 고프고 달달하고 자극적인 간식과 야식이 당기는 등의 조절되지 않는 식욕 때문인데 단백질은 포만감을 가장 크게 주는 영양소죠. 그 중에서도 달걀의 단백질은 고도로 놀라운 포만감을 줘서 음식을 덜 먹게 하고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점심까지 간식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과체중 여성들한테 아침에 베이글 대신 달걀을 먹여봤더니 포만감이 높아서 무려 36시간 동안 음식을 적게 먹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노른자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달걀을 반만 먹은 셈이거든요. 흰자는 수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도 매우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노른자를 먹지 않고 버렸었는데 이거 좀 다 옛날 얘기입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방어합니다.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노른자는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을 빼고 싶다면 더욱 챙겨 먹어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기여합니다. 또한 레시틴은 콜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즉 체지방 감소, 근육 유지를 동시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성분입니다. 뿜뿜. 달걀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달걀에는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잘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데 한 끼에 2개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고요. 건강한 사람 3개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걀 프라이는 기름을 쓰기 때문에 당독소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삶은 달걀이 사실은 가장 건강하고 좀 간편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퍽퍽하고 또 목매고 또 매일 먹기엔 뭔가 약간 좀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건강하고 맛있게 달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찐 달걀. 달걀을 삶지 말고 쪄보세요. 여기에 삶은 달걀이고 여기에 찐 달걀인데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근데 촉촉하다. 진짜 찐거 진짜 맛있다.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확연하게 느껴져요? 삶은 계란은 뭔가 좀 뻑뻑한데 약간 좀 그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퍽퍽함. 근데
찐계란은 이게 부드럽고 푸딩처럼 말랑말랑한 게 물 안 마셔도 돼요. 먹고. 뿜뿜. 찐달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찜기에 달걀 올리고 물이 끓으면 8분. 뚜껑 열고 그대로 식혀주거나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은 찬물에 넣으셔도 됩니다. 촉촉, 탱탱, 목매미 전혀 없고 삶은 달걀보다 조리 시간도 짧고 빨리 식는 것도 장점입니다. 더욱이 레시티는 반숙으로 먹었을 때 소화 흡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 이 삶거나 찐달걀을 반 가르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싹 두르고 소금 후추 살짝. 그럼 달걀이 훨씬 촉촉해지고 아주 올리브 향이 싹 올라오면서 풍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다이어트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데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성인 여성들에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함유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향이 좋다 이거. 와 이거 처음 느낀 맛이네. 진짜 맛있어. 입안에 지금 올리브 향이 가득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좀 뭔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은 듯한 후추랑 딱. 세 번째는 리코타 치즈. 달걀과 치즈는 맛뿐만 아니라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궁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즈는 달걀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방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치즈의 칼슘이 합쳐져서 영양 균형을 이루고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반 치즈보다는 단백질이 좀 더 풍부하고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은 리코타 치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당 식품이라는 것도 장점인데요. 리코타 치즈는 하루에 50g, 밥숟가락으로 대략 3, 4스푼 정도 드시면 됩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다이어트, 단백질이라는 공식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고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뱃살만 쏙 빼는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면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해야 합니다. 인슐린의 또 다른 이름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과도하게 분비되면 지방의 분해를 막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게 되죠. 또한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질소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몸은 과도한 질소를 저장할 수 없어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지방산으로 바뀔 수 있고 이 지방산은 몸속에 지방 형태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만 먹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단백질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필요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서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인체가 스스로 꺼내었을 수 있지만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분해된 아미노산은 소장을 따라서 혈류로 운반이 되고 혈류를 통해 다양한 신체 조직에 흡수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장은 시간당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양을 제한합니다. 즉 속도를 제한해서 체내에 흡수하게 되는 건데요. 단백질은 인체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고급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흡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속도 조절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먹는 것이 좋은데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근육 합성 반응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육의 양이나 힘이 세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좋은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제공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말합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지방이나 첨가물도 적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단백질 점수를 따져보면 좋습니다. 뿜뿜! 단백질에는 특이하게 점수가 있는데요. 대놓고 좋고 나쁨의 수치가 있습니다. 단백질 점수는 UN 식약농업기구 FAO가 인정한 단백질의 질평가 지표로 DIAAS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이라는 뜻으로 단백질이 실제로 소장에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DIAAS 점수가 100% 이상이면 고품질의 단백질, 즉 100점 이상을 넘긴다면 최고급 단백질이고 75에서 99%면 중간 품질, 75% 미만이면 낮은 품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100점 이상을 받은 고품질 단백질인지 베스트 5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먼저 5위,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닭가슴살 108%, 4위, 소고기 111%.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적색육은 심혈관 질환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일주일에 300에서 50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부위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지방 함량이 적은 우둔살, 안심, 양지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3위는 삶은 달걀 113%, 2위는 우유 114%, 1위는 돼지고기 120%입니다. 돼지고기 역시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지방비를 따졌을 때 목살이나 사태 부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단백질 측면에서만 보면 이용 가치가 더 높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지방 대사는 물론 근육의 성장과 체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금물이겠죠. 아미노산이 한 번에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은 25에서 25g 정도라서 필요량을 하루 3번 나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 점수가 높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두 단백질은 단백질 점수가 91.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병아리 콩도 83%로 괜찮은 편인데요. 하루 25에서 50g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한 컵에서 2컵 정도를 삶아서 그대로 간식으로 좀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뿜뿜!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총 칼로리 섭취를 줄여 과식과 복부지방 축적을 방지합니다. 뱃살이 빠지고 찌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데요. 또한 단백질은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단을 하더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닥터 김태균과 함께라면 하루하루 더 예뻐져요.